확진자일지도 모르는 사람의 집안에 들어가서 진료를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라도 조금 판단을 잘못하면 엄청 많은 환자들을 놓친다거나 바라던 대로 코로나 음압병동에 가게 되었는데 대구에 2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파견 다녀왔었고 현재도 아산 시내에 있는 선별진료소에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보라매 병원 가정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범조라고 합니다. 2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서울시 역학조사 업무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감염내과 중환자실에서 코로나 중환자를 권하고 있습니다. 처음 대구에 파견을 가기로 결정이 됐던 때가 아마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카톡방에서 저희 시에 있는 공보이 중 한 명이 이번에 대구로 파견을 가게 됐다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내가 가는 거는 아니니까 솔직히 말해서 위기심은 별로 없었거든요. 제비뽑기를 돌렸는데 그때 제가 당첨이 됐더라고요. 시립병원에 있는 의사들에게 협조를 좀 요청했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의사들을 좀 파견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차출된 거죠. 다른 분들처럼. 그래도 이게 올해는 안 가겠지 기대를 했죠. 출근을 하게 되면 인계를 받게 되고 그 방호복을 입은 순간 이번 여름에는 사실 너무 힘들었거든요. 머리가 핑 돌아요. 그리고 앞도 습기가 차서 앞이 잘 보이지도 않고 코로나를 보는 이제 의료진 같은 경우는 구내 식당을 이용할 수가 없고 다 도시락으로 만들어줘서 가져다 주면 먹는데 항상 식어 있어요. 도시락이 그거를 먹을 때는 좀 그러니까 확진자일지도 모르는 사람의 집안에 들어가서 진료를 보는 거기 때문에 말을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잖아요. 자택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차 안에서 전화로 뭐 이름이라던가 주소라던가 주민번호라던가 이런 거를 조사를 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할 거다 이런 거를 설명을 한 다음에 집 앞으로 직접 찾아가서 마스크 벗으세요, 고개 살짝 드세요, 면봉 넣을 건데 살짝 아파요, 막 이런 식으로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집에 있는 환자하고 방호복을 갈아입고 다른 집에 있는 환자 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매뉴얼대로라면 그러니까 방호복을 벗는 모습을 제대로 관찰할 수 있는 거울 같은 곳이 설치된 곳에서 옷을 벗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거울이 설치된 곳이 근처에 없었잖아요. 검찰이 한 사람 집 바로 앞에서 방호복을 벗고 또 방호복을 벗으면 그 벗은 방호복이 땅바닥에 닿으면 그 땅을 소독을 하고 하는 것도 의외로 신경 쓸 게 많고 번거로운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확진이 된 사람을 전화 인터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의 동선을 따라서 어느 범위까지가 퍼져 있을 것 같고 어디로 퍼져나간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팀들이 있는데 교회처럼 좁은 공간에서 여러 명이 예배를 했으면 어디까지를 위험한 범위 안에 있었던 사람으로 잡을까? 침방울이 한 2m까지 날아간다고 하니까 우리가 2m를 줄자로 재보자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너 거기 좀 서 있어봐 뭐 이렇게 죄고 그러는데 이게 뭐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기까지를 접촉자의 후보로 잡아두면 안전하게 차단할 수 있겠지라고 합의를 본 거죠. 확진자 환자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정말 많은 인원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2중, 3중으로 환자를 싸고 세균 파우더도 뿌리고 검정색 바디백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장례식장 직원과 이제 유족이 오기 전에 한 공간 안에서 시체를 가지고 이렇게 대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얼굴만 이렇게 비닐로 투명한 비닐에 이렇게 뚫려 있어요. 환자분의 얼굴을 이제 바라봤는데 가족들 곁에서 편하게 못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코로나라는 이유로 할아버지께서 좋은 곳에 가시라고 기도드렸어요. 확진자라고 맨 처음 사실을 들었을 때가 제가 퇴근하고 한 저녁 때쯤이었어요. 아무래도 같은 장소에서 휴식을 취했던 만큼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해가지고 밤에 모여서 보건소에서 다 같이 검사를 받았어요. 그 다음 날까지는 일하는 전원 모두 다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게 됐는데 목도 아픈 느낌이 들고 조금 막 열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나도 코로나에 걸린 건 아닐까 하는 좀 무서운 느낌도 있었어요. 다 같이 모여서 그 검사 결과를 통보를 받았어요.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사쌤 외에는 전부 다 음성이었고 계속해서 일을 해도 되기는 하지만 불안하다 싶은 경우에는 지금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보건소 쪽에서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막상 제가 그렇게 듣고 싶던 집에 돌아가라는 소리를 듣고 나니까 뭔가 마음이 좀 찜찜한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고 와라, 좀 코로나가 꼭 진정됐으면 좋겠다라고 응원도 많이 보내주시고 했는데 응원이나 기대를 저버리고 중간에 좀 포기를 하는 것 같은 그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상 가라고
말을 들으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모든 게 다 차단돼 있고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버티시다가 이제 치료가 다 완치가 되셔서 문이 쫙 열리면서 이렇게 나오실 때 정말 너무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잘 버티셨다고. 그때 정말 보람차요. 저는 대구에 가지 못한 게 아쉬워요. 뭐 해야 한다 막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하고 싶다가 더 강한데 제가 조금이나마 그냥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네, 참여를 하고 싶어요. 이 병이 무섭다고 하는 이유는 전염력이 엄청 강한데 대부분이 무증상입니다. 약 5에서 6% 정도인 분들이 산소호흡기를 달게 되거나 심한 경우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선별진료소에는 이제 확진자랑 접촉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제 막 입국한 사람들이 10명 막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별진료소가 오히려 가장 감염의 위험한 장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별진료소를 찾아오는 데에 있어서 흔히 이야기하는 37.5도의 열, 호흡기 증상 외에도 좀 본인의 증상을 이제 본인이 스스로 체크해서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찾아오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하나가 거리를 둔 덕분에 우리 모두가 살았다라는 문구가 굉장히 저는 공감되고 와닿았어요. 지금 저희 병원에 보면 가족끼리 입원이 굉장히 자주 있거든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한테 아픔을 준다는 건 정말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저는 그 문구를 다르게 바꾸고 싶어요. 나 하나가 거리를 둔 덕분에 우리 가족을 살렸다. 이렇게. 그냥 이제 그동안 코로나에 관련된 일을 해온 내 자신에게 수고했다 내 자신 말해주고 싶어요.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다 견디고 있는데 내년에는 꼭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올해 한 해 지루하게 길게 지금 싸움을 계속해 오셨는데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계속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잘 따라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입니다.